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1주년 차를 맞은 30대입니다. 다들 밥하실 때 어떠세요? 전 요즘 반찬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네요. 이유는 편식하는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무조건 고기 치킨입니다. 입맛이 한마디로 초딩이에요. 상에 꼭 김이 올라와 있어야 해요. 라면 먹을 때조차 김, 참치, 진미채랑 먹습니다. 일단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종류로는 닭볶음탕, 삼겹살, 스팸, 계란, 돈가스, 김, 김치찌개, 진미채 정도예요. 좋아하는 걸 자주 해주긴 하지만 매일 먹기엔 안 좋으니 다른 나물이나 맑은 국 등을 껴서 주면 좋아하는 반찬만 싹싹 긁어먹고 나물은 한 입, 많으면 두세 입 먹고 안 먹어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찬장엔 스팸과 김, 참치 등은 쌓아놓고 삽니다. 저렇게 되면 남은 나물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먹어야죠. 주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물 종류 적게 산다 해도 둘이 먹기엔 많은 경우 있잖아요. 콩나물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근데 이건 혼자 먹으려니까 매번 남고 남은 걸로 비빔밥 해줬더니 싫어하고 조금 사용하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사용해봐도 맛이 확 떨어지고 시금치 아욱이나 근대 같은 것들은 국 끓이면 된다지만 나머지 나물은 아예 살 엄두도 안 나요. 한 번 하면 냉장고에 썩힌 채로 며칠 있다가 제가 먹다 쓰레기통에. 콩나물이야 무침하고 라면이나 찜 종류에 넣고 하면 좀 낫겠는데 나물은 이제 먹을 엄두가 안 나네요. 또 두부는 어떻고요? 남편이 찌개에 든 두부는 잘 먹는데 나머지는 안 먹어요. 두부조림도 해봤고 마파두부도 해봤는데 안 먹길래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 소스를 만들어서 양념두부 만들어줬더니 좀 먹더라고요. 다음 시장 볼 때 제일 작은 두부 사서 찌개 끓이고 남은 거 만들어줬더니 또 안 먹어요. 계란물 입혀서 안에 치즈랑 스팸 넣어줬더니 조금 먹고 또 단번엔 안 먹어요. 입이 짧은 건지. 그래놓고 하는 소리는 조금만 해. 남겨서 버리는 거 아까워. 와 진짜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싶어요. 제일 작은 밥모짜리 두부 사서 찌개에 다 넣기는 많고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상하니까 뭐라도 지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나물이건 두부건 뭐건 다 저렇게 한 번 먹고 안 먹어요. 다들 그러세요? 하루 이틀 먹을 반찬 만들어 놓고 꺼내 먹으면서 국이나 찌개 혹은 반찬 한두 가지씩 새로 하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을 해요. 매 끼마다. 아주 조금씩요. 너무 힘들어요. 전 장 보기 전에 꼭 남편에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식단을 알려줍니다. 이거 하면 먹을 거야? 무조건 먹는답니다. 그래서 하면요? 네, 안 먹어요. 남편이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만 좋아합니다. 혹시 제가 음식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시죠? 물론 사람 입맛이 다 똑같을 순 없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학원 다니며 배우고 학교도 식용과 나왔어요. 일도 관련 업체에서 했고 남편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이런 말 하기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씁니다. 음식 솜씨 다 좋다고 칭찬하고 남편 보고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남편이란 인간은 뭘 해줘도 스팸 김이 제일이네요. 신혼 3-4개월 동안 매일매일을 7가지에서 10가지 반찬 간장 종지에 들어가는 만큼 해서 바꿔줘도 자기 다 필요 없으니 계란밥에 김치찌개에 스팸에 김이 좋다고. 진짜 빡칩니다. 요즘은 가지수를 줄여 3-4가지 반찬에 찌개만 해요. 국도 안 먹거든요. 무조건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해요. 저랑 반대인 입맛도 입맛이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남편의 식탐입니다. 전 남편과는 식성이 좀 달라요. 고기류는 안 좋아합니다. 소식하면서 자주자주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인지 고기류나 치킨 시킬 때면 짜증날 일이 없는데 제가 안 먹는 걸 아니까 천천히 먹는 걸 즐기죠. 문제는 다른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할 때입니다. 일단 가장 흔한 중국집 세트. 짜장 짬뽕 탕수육을 시키면 누구 거 없이 같이 먹는데 제가 짬뽕 먹고 있으면 짜장면 먹어. 라면서 그릇 뺏어가고 짜장면 한두 입 먹고 있으면 짬뽕 먹어. 라면서 그릇 뺏어갑니다. 말 그대로 말할 새 없이 그냥 뺏어다 지 앞에 놓고 먹어요. 탕수육은 제가 안 먹는 거 아니까 짜장면 짬뽕 다 먹기 전엔 안 건드리고 모셔놓죠. 하물며 같이 먹는데 짜장면에 짬뽕면 덜어서 먹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먹나요 난?
요즘 유명한 국물 떡볶이를 시키면 떡볶이에 튀김 큰 거 4개, 작은 조각 4개 옵니다. 그럼 남편은 튀김 공략부터 해서 먹으려고 보면 작은 조각 2개 남아요. 먼저 먹으려고 해도 제가 먹는 속도가 많이 느려서 한 개 먹다 보면 벌써 없네요. 맛있는 반찬 조금 남아있으면 마지막 것까지 홀랑 지가 다 먹어버리고, 콩나물밥 하면 홍합이랑 같이 넣는데 남편이 퍼준 제 밥그릇 보면 콩나물밖에 없죠. 지 입으로도 그래요. 우리 누나랑 살 때 치킨 시키면 누나 닭다리나 날개 못 먹게 했어. 라면서 자랑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후루루룩 후루룩 후루룩 하다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매번 후루루룩 채. 합니다. 급하게 먹으려다 맨날 기침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기침이 나오면 가리고 하던지 음식 앞에 대고 일부러 기침도 채. 하고 후루루루루룩. 은 끝이 없고, 그나마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게 앞접시 꼭 놓고 덜어먹긴 하는데 그럼 뭐하나요? 덜기도 전에 지 입으로 먼저 들어가 채. 하며 침 다 튀는데, 간식도 지 좋아한다는 오징어 종류별로 사다 놓고 과자 사다 놓고 먹고 싶다고 노래 불러서 사다 놨더니 안 먹고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현미과자나 먹고 있고, 진짜 정 떨어져요. 연애 때는 고기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식당 가도 야채도 잘 먹고 조신하고 조용하게 잘 먹고 항상 제 앞그릇에 덜어주기에 그런 줄만 알았지 애도 이런 애는 없네요. 하루는 콩나물 한 입 먹이로 했더니 인상 쓰면서 안 먹어. 이러는데 성질이 나서 면상에 콩나물을 던져버렸어요. 적당히 해라 좀. 네가 애야? 왜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해? 콩나물은 맛이 없어. 없어는 개뿔. 개념이 없네. 내가 왜 반찬에 신경 쓰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네 건강 때문에 신경 쓰는 거라고. 내 마음을 알기나 하니? 몰라. 맛없어. 처먹지 마. 맨날 김이나 먹어. 당분간은 반찬 안 하려고요. 안 하면서도 찝찝하긴 한데 해도 찝찝하고 안 해도 찝찝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처먹든지 말든지. 예끼. 댓글입니다. 식탐도 문제고 편식도 문제네요. 아내분이 요리도 잘하시는데 그거 얻어먹는 고마움은 없나 보네요. 문제는 2세의 식습관이 물들어버릴까봐 무섭네요. 저희 신랑이랑 똑같네요. 그나마 제가 식탁에 앉아야 같이 먹는 정도만 좀 낫고요. 뭐든 다 먹어치우는 스타일. 샤브샤브집에서 소고기 익혀 월남쌈에 싸먹는데 자긴 손으로 그거 싸먹는 게 귀찮다고 그냥 고기만 대량 건져서 큰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먹느라 좀 남아있으면 뺏어 먹고, 아이스크림도 아껴 먹으려 조금 퍼먹고 넣어두면 어느새 한 번에 한 통 다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버려요. 정작 먹어야 할 과일 이런 건 쳐다도 안 봐요. 식탐의 편식까지 비슷하네. 내 전남친 밥 먹을 때 더럽게 쩝쩝대고 해장하러 난 찌개 먹고 지는 덮밥을 먹겠대서 내 음식이 나중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개걸스럽게 처먹는 거. 쩝쩝대는 것도 승질나고 그냥 무시하고 내 음식 나와서 먹는데 그 덮밥 찌끄레기랑 침 묻어서 덕지덕지 더러운 숟가락으로 내 찌개에 헤헤거리면서 계속 처먹길래 눈치 줬더니 자기도 해장하고 싶다고 바꿔 먹자는 드립을 날리는 거.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빡쳐서 바꿔준 다음에 헤어지자고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음. 저 같으면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열받으시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로 푸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꼭 대화로 알려주세요. 어떤 점이 싫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쩝쩝거리며 먹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식탐 쩌는 사람 진짜 다 너무 싫어요. 딱 꼬집어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교양없어 보여요.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없어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부류들이죠. 그 순간 그 맛과 분위기 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상대방에게 무게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삶 중의 일부인 식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만큼 살아온 삶의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굳이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 4년 중 2년 반 이상이 백수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잘려서 1년 백수, 그리고 다시 1년 직장생활, 그리고 또 잘리고 1년 이상 또 백수. 처음에 백수 됐을 때나 두 번째 백수 됐을 때나 백수 생활 2년 이상 동안 전 한 번도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보고 있는지 어떻게든 돈 벌어오라던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지만 자존심 상할까봐 기죽을까봐 절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재촉 없이 꾹 참고 기다리던 제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탈 대로 탔고 어느 날은 샤워하며 울고 어느 날은 가만히 있다가 울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속으로만 삭힌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해서 돈을 버는 데다 아이도 없고 특별히 사치도 안 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또 일이 안 풀리다 보면 남자가 쉴 수도 있고 꼭 남자가 돈 벌란 법도 없고 남편이 나를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내가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도 의지가 되는 아내인 걸 때론 자랑스럽고 다행으로도 여겼습니다. 전 굳이 남녀 역할이 따로 있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다 뭐까짓 거 서로 좀 바뀌면 어떠리 하는 그런 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벌고 남편이 집안 살림을 제대로 했다면 큰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온전히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설거지며 집안일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부터 설거지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지 자기가 요새 들어 빨래를 얼마나 더 많이 널었는지를 언제부터인지 날짜까지 기억하고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저보고 4년 동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라고 하더군요. 전 가끔씩 양가에서 반찬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할 땐 맞벌이였고 이 사람이 백수일 땐 제가 벌어먹여 살리는 상황인데 저더러 늘 양가에서 반찬 받아오니 4년 동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양가에서 받아만 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혼 초엔 못하는 음식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터넷 찾아가며 나만의 레시피 한글 파일로 정리해가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거의 매일같이 다른 음식으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그거조차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 엄마한테 배우면서 며느리 노릇해가면서 방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집 장맛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란 존재는 여태까지 엄마가 해준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던 거 그대로 이어줄 젊은 엄마 말이죠. 제가 여태 노력하며 레시피 봐가면서 열심히 한 건 대체 뭐냐 했더니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비난하네요. 하여튼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건 천재예요. 레시피 보면서 하면 안 되나요? 여자는 결혼하면 뇌에 요리하는 칩이라도 심어져 있는 줄 아는 건지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야 랍니다. 이 인간을 위해 이제 반찬이며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싹 가셨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를 저렇게 팍 꺾어주는데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싶겠어요. 못하면 레시피 찾아가며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쁜 거고 고맙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 음식 맛없지 않았거든요. 제 음식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먹던 맛이 아닐 뿐이죠. 게다가 반찬을 제가 하든 친정서 가져오든 시댁서 가져오든 자기는 맛있게 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가 신경을 쓰죠? 그렇다고 자기가 반찬할 것도 아니면서 전 돈도 벌고 반찬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더러 세상의 모든 남자는 요리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세상의 모든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근데도 전 그렇게 자존심 상처 주는 말 차마 못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자기는 4년 동안 할 줄 아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게임하고 TV 프로 외고 드라마 줄줄이 꿰는 거 외에 저야말로 이런 사람 믿고 기다린 제가 병구같이 느껴지는데 늘 풀리는 일이 없다고 자신의 비참함만 한탄하는 남편은 제 피 빨아먹고 사는 기둥서방과 뭐가 다른지. 게다가 나이 차이도 9살이나 차이 납니다. 남이 보면 어린 와이프 등쳐먹는 인간으로 보일 텐데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늘 신기합니다. 웃긴 게 여자는 돈 벌어도 살림은 여자 몫인데 남자는 백수여도 살림은 남자 몫이 아니네요. 세상은 왜 이따윈 건지,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 그리고 자기 노는 거 시댁에서 다 알아도 우리 집엔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어른들 걱정하신다나? 개코나 장인장모 생각해서겠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이겠죠. 게다가 달랑 1년 일할 동안에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자마자 넥타이 소파에 던지고 서류 가방 내팽개치며 이놈의 회사 때려치워버린다고 맨날 소리 지르던 인간입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제 피를 말렸어요. 이제 회사 좀 다닌다고 그 꼴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때려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목구멍까지 치솟아도 정말 그럴까봐 그 말도 못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는 남자의 직장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는 둥, 남자의 가정을 위한 비굴한 회사 생활 어쩌고 저쩌고, 백수일 땐 세상에서 자기 혼자 비참한 척, 불쌍한 척 생쇼하고, 전 9살 차이나 나는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제가 제일 불쌍한데 말이죠. 저 인간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저는 이 인간이 회사 다녀도 눈치, 안 다녀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나쁜 와이프 될까봐 눈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놈의 직장, 남자만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다닙니까? 여자는 띵까띵까 놀면 회사에서 돈 주냐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이 드네요. 내가 왜 이렇게 참았을까? 뭘 믿고 기다렸을까? 아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서 점점 취직도 못할 테고 시댁까지 평생 이렇게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며칠 전에 취직했다고 하네요. 밤주부터 일 나간다고. 전에 일했던 데보다 월급이 반이라고. 그냥 알바처럼 다닐 거라고. 다른 데 가기 전 잠깐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곧 죽어도 자기 자존심은 안 다치려고 안달이네요. 44이나 되는 나이 처먹어서 또 벌써 여긴 잠깐 있을 곳이라며 다른 데 튈 생각을 하네요. 취직이 그렇게 쉽나요? 누가 자기 써준대요? 그 나이 처먹도록 아직도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왜 그런 곳을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이제 좀 있으면 폐인이 될 것 같다네요. 1년 4개월 놀면서 그럼 그동안 폐인 안 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그렇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데 이 헛소린 대체 뭔지. 전 이미 저 인간은 옛날에 폐인이 됐는데 자긴 여태 편하게 잘 먹고 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쩐지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일하다 잘린 처음 며칠이나 좀 괴로워했지 그 다음에는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저 출근할 때 TV 보며 낄낄대고 화장할 때 침대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고 모르는 드라마가 없고 드라마 채널 예약해서 빠짐없이 보고 새벽 5시까지 인터넷하고 퇴근하면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만화책,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동영상 전부 다 다운받아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쩌다 가끔 누가 자기 자존심 상하게라도 할까봐 불행한 척 한숨 쉬고 나머진 잊고 잘 살던데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 다음주부터 또 일 나간다는데 별로 안 기쁜 거 있죠. 축하해주고픈 맘도 없어요. 그저 이번엔 얼마나 다닐까. 또 다니면서 회사 다닌다고 힘들다고 생색내며 얼마나 또 꼴값 떨까 하는 거에 더 스트레스. 도대체 저 인간 어떻게 하죠? 저 인간 보면 미치겠어요. 이건 저에게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빠 같은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짐덩어리 같고 제 인생의 걸림돌 같고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탁 터놓고 대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상식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도 자기는 특비형이라고 자긴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라 자기 같은 논리적인 사람이랑 사는 내가 힘들 거라고 할 정도로 대놓고 잘난 사람이에요. 늘 보면 신기할 뿐. 쥐뿔도 없는 게 어찌나 잘났는지. 늘 잘난 척에 아는 척에 그놈의 잘난 자존심 지켜주려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제 지켜줄 맘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지칩니다. 댓글입니다. 나이가 글쓴이보다 연하인 것도 아니고 큰오빠 내지 막내 삼촌뻘은 되는 사람인데 어쩜 저리 뻔뻔하고 정냄이 떨어지게 행동할까? 평생 젖꼬라지 보고 살 수 있어요? 남자 나이 40 넘어가면 그 똥꼬집에 자기 만족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자기 인생 하나도 없이 마지못해 남편 맞춰주고 사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으면 그나마 아이 없을 때 털고 나오세요. 글쓴이 남편 같은 사람 길에 내놔도 아무도 안 줘가겠네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문제였을 듯 싶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저도 남편 자존심 세워주느라 조심조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요.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왜 감싸주고 비 맞춰주면서 살았을까요? 상담을 다녔는데 제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받아주고 산 게 문제였다더군요. 3살 버릇 여든갑니다. 백수와 게으름은 가난과 아주 친해지는 지름길인 거 아시죠? 남편은 그렇다 치고 님이라도 밥그릇 챙길 준비를 하세요. 둘 다 개박살 날 수는 없잖아요.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애 없으실 때 보따리 싸세요. 언제까지 암담한 남편만 바라보고 사실랍니까? 결혼은 제2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막장으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사랑보단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컵은 깨지지 않았으니 얼마든지 물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신 차리세요. 물론 이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도 안 된 남자로 인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그런 것들이 꼭 지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 마누라 걱정 특히나 안 하고 살더라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이혼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이 생기면 더할 사람 같아 보입니다. 결혼이 장난인가? 우리 남편 7년 결혼 생활 중 거의 5년은 백수 생활한 것 같네. 일용직으로 일했다가 안 했다가 한 곳에 얽매여서 하는 성격이 못 되는지라 그나마 난 남편이 살림은 도와줘요. 나도 남편 기 안 죽이려고 시댁에도 거짓말로 일한다고 했고 돈 있음 지갑에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친정에 가면 기세워주려고 하고 난 남편의 저런 행동에 지쳐가고 술만 늘고 옆구리살만 늘어가네요. 그래도 나은 건 돈은 허투루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쓰는 편이고 처갓집이 농사를 지어서 가끔 일도 도와주고 돈으로는 보탬이 안 되지만 마음 씀씀이는 괜찮아요.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벌어다 줬으면 좋겠네요. 나도 신랑이 나보다 7살 많은데 에휴 오늘은 열무김치나 담궈야겠어요. 님은 나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나도 뭐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사는 건진 모르지만요. 우리 신랑은 AB형이에요. 방순이에요. 며칠 전에 잠을 잘못 잔 건지 목 뒤쪽이 너무 아파요. 닭목이라도 먹어야 되는 건가?